안녕하세요. 한인생활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비드-19 변이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는 게놈 복제 과정에서 유전자 코드가 변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팬데믹 시작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코비드 변이가 출현해서 유행했습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CDC, FDA 등 여러 관련 기관들 간의 조정 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변이에 대해 신속한 특성 파악에 중심을 두고 백신, 치료제, 진단을 포함한 중요 대응책의 잠재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변이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변이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속성과 미국 내 유행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모니터링 중인 변이, 관심 변이, 우려 변이, 고위험 변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심각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습니다. 변이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상태가 상향 조정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고요. 변이가 미치는 영향이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분류가 WHO에서 하는 분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변이 상황을 보면 모니터링 중인 변이가 10종, 우려 변이가 2종 있고요. 관심 변이와 고위험 변이는 없습니다. 미국 내 모니터링 중인 변이가 10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알파 변이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이가 2020년 12월 29일 처음 보고되었을 때는 우려 변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변이가 약해지고 2021년 9월 21일에는 모니터링 중인 변이로 그 심각도가 강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변이라 하더라도 그 심각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우려 변이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려 변이는 모니터링 중인 변이나 관심 변이에 비해서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여 입원율이나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전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생성된 항체에 대해 중화 반응이 현저하게 감소되고요. 치료법이나 백신의 효과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진단 검출이 실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우려 변이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변이입니다. 2021년 11월 24일에 WHO의 첫 신종 변이 발생이 보고되었고요. 11월 26일에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그 후 11월 30일에 미국이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했고 12월 1일에 미국의 첫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산 면에서 볼 때 코비드 원형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보다 더 쉽게 전염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3배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CDC에서는 백신 접종 상태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상 면에서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의 경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유무와 중증도는 코비드 백신 접종 상태, 기타 기저질환 유무, 연령, 이전 감염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면에서 볼 때 오미크론은 일반적으로 이전 변이에 의한 감염보다 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감염자는 위중한 상태가 되고 입원이나 사망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은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중 극히 일부만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미국 내 변이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1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2월 29일까지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보라색에 해당하는 3가지 색깔이 오미크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발견된 12월 1일 이후부터는 점점 오미크론이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경우의 거의 모든 경우가 오미크론이 해당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신 및 부스터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비드에 걸릴 수도 있는데 부스터샷을 왜 맞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면에서 부스터샷이 여전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은 후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입원 및 사망 방지 측면에서 부스터샷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부스터샷이 보호력을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2회만 접종하거나 존슨앤존슨을 1회만 접종한 경우와 비교할 때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력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첫 백신 접종으로부터의 신체 보호력이 약해져 갈 때 부스터샷은 보호력 증강을 돕습니다. 파상풍 등 다른 일반 백신도 부스터 접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코비드에 걸리더라도 부스터 접종자는 증상이 적고 경미한 질환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부스터 접종자는 입원 확률이 낮습니다. 부스터 접종자는 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오미크론의 경우 입원 필요성이 92% 낮아져서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스터샷은 커뮤니티 전파를 방지합니다. 부스터가 감염자의 전염력을 낮추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상태별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여기에 있는 주황색 선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고 하늘색 선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부스터샷까지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확진자의 경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보다 2.7배 더 확진되었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25배 더 입원했고, 사망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36배 더 사망했습니다. 이 통계는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보고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백신과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셨다면 킹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에 대해 이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은 이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기로 이메일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장애인이 방문하시기에 편리한 접종 장소에 대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두 번째 수단인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맞는 마스크는 오미크론을 비롯한 모든 변이에 대해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킹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은 아직도 발용 중이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공공장소, 모든 의료시설, 요양시설, 테스팅 및 백신 접종 장소, 교도소, 노숙자 보호소, 학교, 데이케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코비드에 노출되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다른 사람 근처에서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단인 검사와 격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과 응급실이 매우 붐비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 검사를 위해서 응급실에 가지는 마세요. 응급실은 아픈 환자를 돌보기에 매우 붐비기 때문에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검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매우 아파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응급실에 방문하세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 항원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트의 장점은 첫 번째, 자택과 같이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 15분 이내에 쉽고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는 연방정부에서 가구당 4개까지 제공하며 이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5일 이후에 구입한 OTC 키트에 대해서 의료보험에서 개인당 1개월에 8개까지 커버합니다. 이는 FDA에서 승인된 제품만 해당하며 FDA에서 승인된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검사 후 결과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워싱턴주 코비드 핫라인인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통역이 제공됩니다.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 5일간 집에서 머물며 격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유증상자인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다면 5일 후에 격리가 종료됩니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검사 시행일로부터 최소 5일 후에 격리가 종료됩니다. 코비드 중증이거나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최소 10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격리 종료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택에서 안전하게 자가격리할 수 없거나 집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안한 장소가 제공되는 킹카운티의 격리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무료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밀이 지켜지며 이 센터를 사용했다는 정보는 공중보건국 이외의 어느 당국에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킹카운티 코비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러한 격리 서비스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아보세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제공됩니다. 이와 같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비드로부터 나와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환기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직원들이 아픈 경우에는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고 실내 마스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 및 단체에서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검증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백신과 부스터를 맞으시고 붐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공간은 출입을 삼가하시고 고품질에 잘 맞는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며 아픈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하세요. 백신 접종 미완료 상태로 코비드 감염자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가격리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19에 노출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선별 검사를 받으세요. 면역력 저하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한인생활상담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